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수도권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 대도시보다 기초연금 선정 시에 불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 가구가 대도시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액이 되려 낮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산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지역별로 역차별 논란이 있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마다 주택 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은 소득 플러스 재산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위의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 2천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산정할 때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 평가액인 기본 재산액은 아예 재산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또한 이런 기본 재산액은 기초연금 신청자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제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비중이 큰 일반 재산인 부동산, 자동차 등의 합계의 기본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등을 둔 이유는 대도시에서의 평균 생계 비용이 지방도시, 농어촌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도시의 재산 공제액을 더 높게 해주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본재산의 공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도시인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는 2023년 현재 1억 3,5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인 도의시, 세종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인 도의구는 7,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지역의 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광역시보다 주거 물가가 더 높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남, 과천, 용인, 고양처럼 중소도시로 분류는 돼 있지만 대도시만큼이나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입니다. 공시가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단독 가구이고 다른 재산과 소득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6대 광역시 4대 특례시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 공제 후 일반 재산액은 7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5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연소득을 보겠습니다. 5억 6,500만 원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면 2,260만 원이 나옵니다. 월소득을 보겠습니다. 2,2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188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결과는 선정 기준액인 202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하시는 분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의 시입니다. 중소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성남, 과천, 용인, 고양 등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 공제 후 일반 재산액은 7억 원에서 8,500만 원을 공제하면 6억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연소득을 보겠습니다. 6억 1,500만 원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면 2,460만 원이 나옵니다.
월소득을 보겠습니다. 2,4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205만 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선정 기준액인 202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공시가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와 중소도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 재산의 공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본 재산의 지역 분류 기준 현실화를 위해서 추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기준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의 문제점 논란 및 쟁점사항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일정 수령 금액이 감액되거나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감액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1인 가구 최대 32만 3,180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4,77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1인 가구 최대 50%, 16만 1,590원까지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3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추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일 때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마이너스 2만 9천 원입니다. 60만 원일 때 마이너스 4만 9천 원, 70만 원일 때 마이너스 6만 5천 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80만 원일 때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마이너스 7만 6천 원, 90만 원일 때 마이너스 9만 원, 100만 원일 때 마이너스 9만 5천 원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 비율을 보게 되면 2014년에는 약 14만 명, 3.3%였는데요. 계속 늘어나서 2022년에는 38만 명으로 6.4%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전세 거주자보다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시가 5억 원, 공시가격 3억 원입니다. 전세 거주자는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 3억 원만 일반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 4억 원 곱하기 0.95, 5% 감액을 하여 3억 8천만 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으로 인하여 30 내지 40%의 기본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세 거주자는 기본 공제 5%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거주하는 사람이 집 소유자보다 기초연금에서는 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의 기본 공제는 2천만 원만 해줍니다. 일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이 있고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재산은 기본 공제가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됩니다.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 2천만 원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재산은 공제금액 추가 인상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금융재산은 이자 소득까지도 소득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 일반 재산 보유자가 금융재산 보유자보다 기초연금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 플러스 추가공제 30%까지 해줍니다.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씩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어서 개선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100% 소득에 반영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의료급여 등 다른 혜택에서 탈락되는 등 다른 복지 혜택도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급액,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개혁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와 같은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 및 쟁점 사항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일반재산 공제 기준과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